하세가와 1:200 스케일의 스페이스 셔틀 오비터 앤드 보잉 747 셔틀 캐리어 에어크래프트입니다. 즉 셔틀을 어부바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1970년대생이라 그런지 아폴로 우주 계획은 그렇게 감흥이 없는데, 이 우주 왕복선 계획은 어릴 때 보던 과학 잡지부터 시작해서 또 성장하는 과정에 뉴스라든지 이런 잡지책에서 상당히 많이 봤던 내용이고 해서 희한하게 이쪽 그 우주 개발 계획이 끌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스페이스 셔틀도 만들었고요. 또 발사체인 그 연료 탱크가 달려있는 부분도 여러 번 제작을 했던 기억인데, 이번에는 이걸 의뢰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킷을 예전에도 한번 만들어 본 킷이지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른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또 747 200에 올려서 할 때는 엔진 노즐을 가리는 커버, 이런 부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고, 또 747 같은 경우에는 꼬리 날개에 좀 추가적으로 붙는 부품들이 추가돼서 발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킷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또 재밌게 민항기스럽지만 민항기가 아닌 747과 스페이스 셔틀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뢰라 아마 작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가와 1:200 스페이스 셔틀 오비터 앤 보잉 747입니다. 셔틀 캐리어 에어크래프트라는 타이틀로 좀 박스 아트가 되어 있는 킷이고, 제가 이번에 의뢰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스페셜 셔틀과 또 이 747은 서로 다른 킷인데, 또 같이 합본으로 나와서 미리 작업 전에 가조립을 먼저 진행해 봤는데요. 보시면 사용이 되는 부품이 있고 사용이 안 되는 부품이 있는데, 또 사용이 되는 부품 중에서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품이 몇 개 있어서 그거까지는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서 미리 그런 것도 좀 골라내고, 또 전체적으로 가조립을 해서 단차라든지 조금 더 미리 뚫어줘야 될 구멍이라든지 상가대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 킷에 포함된 상가대는 아무래도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나무로 된 상가대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할 거고요. 또 미리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워낙 큰 기체들의 조합이라 그런지 조금 볼륨감도 상당하고 느낌이 의뢰인데 하나 더 만들까 하는 생각도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또 이제 작업이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가조립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공장장 모드가 발동을 했습니다. 앞에서 가조립으로 보여드렸던 우주 왕복선과 그리고 747이 가조립을 해보니까 이게 좀 주는 이미지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해서 이왕 작업하는 거 같은 걸 작업해 볼까 싶은데, 킷 수급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관계로 같은 스케일은 아니지만 아카데미에서 288분의 1 스케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중에 제가 제작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조금 오래된 킷이긴 하지만 아주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스케일이 288분의 1이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200분의 1보다는 조금 부족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느낌적으로 비슷하게 흉내는
아니면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카데미에 288분의 1 킷을 구매를 했고요. 장내는 솔직히 저기 엔진 부분에 블레이드가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 부분이 조립해서 저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잘못한 건지는 제가 조립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장 모드가 가동됐습니다. 200대1 스케일과 288분의 1 스케일 두 킷을 작업할 건데요. 200대1 하세가와 킷을 가조립을 해보니까 모양이 너무 이뻐서 동 스케일로 같이 하나 더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카데미에서 288대 1로 나온 킷을 함께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킷 볼륨감은 당연히 200대 1이 크니까 있을 건데 또 288대 1인 아카데미 킷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여객기이기 때문에 창이 뚫려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에어라이너라는 민항기 제작하는 책을 모형 제작하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 창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망을 막아버리고 데칼을 이용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게 창이라는 게 좀 큰 스케일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작은 스케일에서는 그냥 표시 정도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그 위치에 있다는 정도만 작업이 돼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200대 1에 뚫려 있는 건 오히려 또 데칼을 붙일 때 그 창에 정확하게 맞춰서 붙이지 못하면 이상하게 또 구멍이 다른 불필요한 구멍이 뚫려버리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에어라이너 체계에선 막고 그 창을 데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조립을 해보니까 디테일은 200대 1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느낌은 삽니다.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체의 플러스 몰드를 마이너스로 다시 파주고 있습니다. 파주실 때 기준은 원래 있는 플러스 라인에 어느 쪽을 팔 건지를 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저는 뒤쪽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이드 테이블을 붙이고 또 스크래퍼로 천천히 그어서 선을 다시 파주는데요. 너무 무리한 힘을 주시면 아무래도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날개 쪽은 좀 평면이 같다면 동체는 곡선이 많고 또 선 자체가 일직선이 아니고 가다가 조금 이렇게 라운드가 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 테이프를 여러 번 또 부드러운 가이드 테이프가 두꺼운 가이드 테이프를 각각 조합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잘 긋긴 했는데 사람인지라 센 부분들이 몇몇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접착제가 제가 색을 넣은 걸 한번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기존 라인을 벗어나서 잘못 그어진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 부분들은 나중에 퍼티를 이용해서 수정하고 올바른 라인을 다시 파주는 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곡선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엔 동체 자체도 유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곡선 긋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가이드 테이프를 곡선 형태로 붙여주고 난 이후에 패널 라인을 파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게 조금 번거롭긴 해도 안정감 있게 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저렇게 해서 패널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파줬고요. 잘 파졌는지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팔려고 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파졌고요. 이제 퍼티를 이용해서 잘못 판 부분이나 접합선 수정을 하고 또 한 번 더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대 1 747은 이 몰드가 플러스 몰드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또 솔리드 모델도 아니고 프라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나무로 만든 솔리드 모형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패널 라인을 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88대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몰드인데 200대 1은 플러스 몰드라 일단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히나 엔진 쪽의 몰드는 가이드를 잡아주고 패널 라인을 새로 팠습니다. 플러스인 부분 자체에다가 이렇게 그어줘도 되는데 너무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얇은 라인이 또 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긋기도 했지만 또 가급적 가이드를 대어주고 작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했고요. 일단 여러 부분을 밀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부분인 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작업을 하고 또 날개 부분에 작업을 한 이후에 동체 작업을 할 요랑으로 쭉쭉 디엔그레이빙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는 접어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날개 쪽에도 그 랜딩 기어 부분에 커버를 덮었습니다. 문제는 동체입니다. 200대1 셔틀에 이어서 288분의 1 셔틀입니다. 아무래도 스케일이 작다 보니까 많은 디테일이 빠져 있는데 단차라든지 아니면 메워줘야 될 부분,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의 캐빈 덮개에 살아 빠진 라인 같은 것 정도는 그래도 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스크래핑 테이프를 붙이고 스크래퍼로 다시 한번 잘 그어줬습니다. 일부분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살려서 그어주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삐져나온 부분은 나중에 퍼티 작업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나중에 잘 갈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작기 때문에 몇몇 부분만 조금 디테일을 봐주면 나중에 도색에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셔틀의 아랫면은 대부분 열을 견디는 세라믹 타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거를 큰 스케일을 작업하시는 분은 일일이 다 그 타일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새겨 넣는 분도 계시던데, 작은 스케일에서 그걸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냥 이제 외부에서 조금 보이는 부분 쪽에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먹선이라든지 그런 걸 넣었을 때 조금 티가 날 수 있게끔 생략된 패널 라인 정도만 다시 봐주는 선에서 228분의 1 셔틀도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조립했던 셔틀도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합니다. 사실 모형 업체 입장에서는 저걸 그냥 저렇게 단순 조립을 하시는 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사출색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했는데, 저희처럼 도색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 흰색 사출이 좀 많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아주 많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몰드라든지 패널 라인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이 반사가 돼서 눈에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사실상 많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모델러용은 그냥 기존의 회색 사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조사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전에 제가 200대1 하세가와의 셔틀 한번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 앞부분이 많이 안 맞았던 기억이라 저 부분을 플라판을 적층해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단차가 생기는데 플라판 하나 미리수는 제가 몇 미리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끼워서 단차를 수정해주면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끼운 만큼 또 그 부분 패널 라인도 다시 살려주면 되겠습니다. 퍼티를 바르기에 앞서서 엔진의 위치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퍼티가 마르고 난 이후에 사포 작업 때문에 위치를 또 잘못 마킹한 거를 잘못해서 다르게 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번 더 위치를 정확히 표시를 하고 퍼티를 발랐습니다. 퍼티는 락과 신너에 희석을 해서 바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건조 후 다시 바르는 식으로 반복해서 발라줘야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붓 끝으로 여러 번 발라서 그 부분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대1 747의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꼼꼼히 여러 번 나눠서 작업을 했고요. 또 메꿔야 하는 창이 있는데 288대1의 경우에도 윗부분에 창은 뚫어져 있어서 200대1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창을 메꾸어 주고 그 부분에도 퍼티를 추가적으로 발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몇 번 나누어서 발랐고요. 잘 굳힌 이후에 사포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또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잘 건조가 되도록 며칠을 잘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갈았으니까 이제 세척할 시간입니다. 일단은 틈새에 있는 가루부터 조금 털어주고 세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다 털어져 나가기가 힘들고 안 씻기는 부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깔끔하게 도색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털어 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먼지를 주로 터는 솔로 리엔그레이빙 작업을 하고 사포 작업을 한 패널 라인 위주로 한번 털어주고 이제 본격적인 세척을 하는데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먼저는 한번 전체적으로 물기를 적셔주고 그 다음에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특히나 작업을 한 부분, 사포 작업한 표면 쪽에 몰드가 있는 부분, 패널 라인이 있는 부분 위주로 깨끗하게 잘 씻겨 나가도록 샴핑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털어내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말리고 난 이후에 서페이서 작업으로 앞선 작업들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사포 작업에 이어서 이제 고운 사포 작업인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사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디테일을 사포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사포의 부드러움을 높일 때마다 한 번씩 알콜솜으로 표면을 닦아주고 또 몰드 등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600번 사포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5000번인가 4000번 사포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를 다 광택이 거의 나는 수준의 사포를 가지고 밀어준 건 아니고요. 날개 부분에 보시면 날개 전면에 이제 기체에 원래 색상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고운 사포로 여러 번 작업을 밀어서 거의 윤이 날 정도로 작업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000에서 1500번 사포 정도로 표면을 밀어주는 수준에서 사포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나중에 금속색을 칠해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많이 사포 작업으로 쭉 이제 표면을 고르게 해줬는데요. 저기 스크래치가 있으면 금속 색상을 뿌려보면 그 스크래치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이 안 남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퍼티가 잘 마르기까지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단단하게 잘 굳은 것 같아서 이제 사포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이번 사포 작업은 또 여러 번 나눠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거친 사포 작업부터 했습니다. 조금은 제 어깨도 생각을 해서 요즘은 그냥 좀 과감하게 갈아내는 편인데요.
처음부터 조금 많이 부드러운 걸 하면 오랜 시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갈려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좀 거칠고 잘 갈리는 사포들 위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번도 사용을 했고요. 320번, 400번 그리고 모형용 줄을 이용해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원하게 갈려 나가는데요. 아무리 시원하게 갈려 나간다고 힘대로 밀어버리면 너무 평평하게 내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손끝으로 감각적으로 느껴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그 갈려져 나간 퍼티 먼지들이 상당히 쌓이고 있는데요. 저 상태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세척이라든지 깔끔하게 닦아주고 난 이후에 이제 부드러운 사포로 넘어가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잘 굳어졌기 때문에 퍼티가 그래서 가능한 작업이었고요. 일단은 거칠게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가루등을 깎아주고 잠시 수분이 마르면 다시 고온 사포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숙제 검사의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사포질까지 1차적인 작업이 끝났는데요. 서페이스를 뿌려서 제가 다시 선파기한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에어플레인 메이커의 기능 중인 하나인 고무줄로 저렇게 걸어서 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운트를 하고 서페이스를 뿌려봤는데요. 전체를 다 뿌릴까 하다가 어차피 또 여러 번 다시 파고 할 거라 일종의 작업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서페이스를 뿌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확실히 감이 좀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숙제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인 건 조금 뿌려다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을 작업한 부분을 서페이스로 다 뿌려보고 표면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선이 삐뚤삐뚤하거나 잘못 그어지거나 이중으로 그어진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출색 자체가 하얀색이라 눈에 빛이 반사가 돼서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잘못 그은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긋다가 보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실수로 잘못 그은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은 불가피하고요. 안테나도 생각보다 너무 커서 일단 자르고 나중에 표시를 해놨다가 그 위치에 잠깐 맞게끔 해서 다시 붙일 생각이고, 그래도 먼저 한번 선파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이드 삼아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른 선이 나오도록 작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팠고요. 요 판 상태에서 바로 갈지 않고 먼저 한번 서페이스를 다시 뿌려 가지고 또 이중으로 파거나 아니면 또 불필요한 부분을 서페이스로 확인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사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팠던 부분을 가이드로 해서 다시 한번 선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앞선 선파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판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미흡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그래도 너무 이제 저기에 함몰하면 또 다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만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선에서 한 번 더 사포질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서페이스를 발라보니까 역시나 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거나 또 앞부분에서 퍼티를 발랐는데 충분히 메꿔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퍼티라든지 그런 걸로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요. 그렇게 메워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서페이서 500 부분에
앉아있는 침전된 부분들을 좀 써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뭐 큰 부분을 퍼티를 발라서 다시 수정을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선이 이중으로 그어져 있거나 메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 위주로 붓 끝으로 그 부분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500 서페이스를 충분히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바르면 아무래도 또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건조를 거듭해 나가는 방법으로 여러 층으로 두텁게 발라주고 한 며칠 또 잘 건조시켰다가 사포 작업 이후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워야 될 부분들을 꼼꼼히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고요. 또 몇 번씩 건조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바름으로써 다음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건조를 시킬 예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형 영상 중에 아마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47도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흘러갈 거고 우주왕복선 자체도 이제는 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모형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제임스 웹은 나오지 않았는데 왠지 하세가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최근에 그 제임스 웹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 진짜 입이 쩍 벌어지고 또 대단한 사진들이 찍히고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과거의 우주 왕복선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왕도는 없고요. 제일 앞에서 했던 작업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2500번 사포까지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표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사포 작업은 안 할 거고요. 이 선에서 이제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세척을 하고 말려두기로 합니다. 최종적인 표면 정리를 끝낸 747과 우주왕복선입니다. 사실 뭐 만족하는 수준까지 하려면 몇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00대1, 288대1 스케일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 받아보면 아무래도 선이라는 건 더 깊어지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퍼티를 발라서 바른다고 해도 퍼티의 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버리진 않을까 싶어서 좀 보기 싫은 부분은 많이 감춰줬고 가려줬고 또 선이 삐뚤삐뚤 하던 부분도 바로 펴줬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표면 정리 작업은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서페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를 다 바를까 하다가 그래도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작업된 부분들부터 전체적으로 뿌려줬고요.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전체를 다 도색을 하고 작업할 게 아니라서 그냥 일부분만 도색을 하고 서페이스 도색을 하고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페이서를 충분히 많이 뿌려야 될 부분은 또 많이 뿌렸고요. 또 그냥 살펴보는 정도에서 뿌려야 될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또 서페이스가 한 이틀 정도 잘 마르면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이후에 도색 작업입니다. 이제 뭐 기체에 거의 한 60% 가까이는 도색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색을 칠하면 이 747 기체를 표현할 수 있는 색의 거의 대부분을 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마 날개 쪽에 금속 색상이 드러나는 부분에 색만 또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하면 거의 이제 기본 도색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두면서 충분히 도색면이 건조가 되면 마스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뭐 부족한 면은 여전히 보이는데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고치고 넘어가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노력 대비 효과도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보기 좋은 형태 수준에서 도색이 마무리되는 걸로 작업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킹하고 이렇게 벗길 때 은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벗겨 보면 잘못 또 칠이 되거나 아니면 마스킹이 약간 벗어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마스킹을 추가로 해서 다시 도색으로 커버를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벗어나는 부분도 없고 해서 또 다음 작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셔틀도 마찬가지지만 또 마스킹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47과 별반 차이가 없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색부터 일단 먼저 칠을 하고 그 다음 색으로 마스킹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색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마스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마스킹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왜냐면 거의 뭐 직선 형태의 마스킹을 많이 하고 작업을 할 거라 그렇게 어려운 쪽은 없는데요. 한 번씩 이제 기체랑 날개가 접하는 면에 약간 곡선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여러 번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혹시 이 곡선에 이렇게 붙였을 때 마스킹 테이프가 어느 정도 울어 가지고 공간이 생기면 나중에 에어 브러쉬로 뿌려보면 그 부분으로 도료가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마스킹을 잘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마스킹 작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직선 형태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한두 군데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마스킹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잘 붙이고 나서 또 다음 색을 칠하고 또 그 다음 색이 잘 마르면 또 다음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색부터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뭐 민항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광으로 칠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중에 데칼 붙이기 용이하게 조금 표면도 고르게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이 잘 살면서 데칼이 잘 붙을 수 있게끔 도색을 하는데 신경을 썼는데요. 에어 브러쉬로 하다가 조금 힘에 붙여서 옥상에 올라가서 스프레이로 뿌렸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그냥 꼼꼼히 에어 브러쉬로 뿌렸습니다. 아무래도 표면 작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저렇게 불빛 아래서 봤을 때 광택이 충분히 나는데요. 저 상태로 데칼을 붙이면 데칼과 또 기체 표면 사이에 공기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잘 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스킹을 해야 하고 또 도색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면적이 칠해지는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번 마스킹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도색 작업에서 여러 번 마스킹을 계획을 하고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직선 형태의 마스킹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마스킹은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중간중간 도색면을 건조시키면서 작업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도색을 하는 중간중간 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카데미 킷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려줘야 되는데 그리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아카데미에서 빠진 부분들을 최대한
표현을 해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박스아트 장르에서 저런 부분들이 스케일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좀 뭐 약간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기체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마스킹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색상이 칠해지고 마지막으로 또 금속 색상이 칠해지는 부분도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고요. 특히 아카데믹 킷 같은 부분에 또 747 전반부의 윈도우가 조금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저 부분도 그냥 마스킹으로 해서 도색으로 전방 윈도우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도색 작업은 끝이 났고요. 데칼을 먼저 붙이고 또 다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데칼 작업까지 긴 시간이 흘렀는데 또 빨리 진행을 해서 어서 빨리 납품을 하고 또 다른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작업에서 뵙겠습니다. (200대1) 기체에 데칼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기 윈도우 쪽에 있는 저기 긴 파란색 데칼이 관건인데요. 별 무리는 없이 작업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에어라이너 작업을 하게 되면 저 창을 조금 이렇게 고수분들은 다 막아버리고 데칼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장르에서는 이 기종 같은 경우에 창을 막기보다는 그냥 데칼로 처리하신 부분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데칼로 붙였는데, 약간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지 그 데칼과 밑에 하고 정확하게 사이즈가 1대1로 매치는 안 됩니다. 약간 흰색 라인이 보인다 그럴까요? 윈도우 라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칠을 해줄까 하는 고민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계속 데칼 붙이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288대1보다는 디테일이 훨씬 꼼꼼하고 나아진 면이 많기 때문에 데칼로도 많은 부분을 또 커버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데칼을 신경을 써서 붙였고요. 특히나 이거는 나사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발매가 된 킷이라 그런지 나사 로고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꼼꼼히 잘 붙여주고, 남는 로고가 있어서 나중에 받침대 등에도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데칼 자체가 약간 여분이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 잘라주고 해서 붙이셔야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몇몇 데칼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제가 칠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칼의 수분이 잘 마르면 또 다음 작업을 진행하고 역시나 마감재를 올려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킷부터 데칼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숫자가 몇 개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사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관계로 나사 로고라든지 몇몇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아무래도 스케일 자체가 워낙 작은 스케일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했는데요. 그래서 마스킹으로 또 생략된 부분 일부를 조금 보충해 주고, 또 다행히 하세가 킷에 또 여분의 다른 좀 크기의 나사 로고가 있어서 그거를 적절하게 한두 장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747 기체의 수직 꼬리 날개 보시면 저 나사 로고가 아카데믹 킷에는 빠져 있는데 저거를 추가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나사 로고에 혹은 엠블럼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워낙 그 단촐한 데칼이라서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데칼 자체가 뭐 핀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약하기 때문에 데칼을 붙이고 마감재를 올리기 전까지 만지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만지다가 조금 몇몇 부분 망실이 돼서 또 붓도색으로 커버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도 다시 중간에 마스킹을 하고 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kit부터 데카를 붙이는 건 완료를 했고요. 또 몇몇 작업을 더 하고 마감재를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라서 엉망입니다. 조금 더 만져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꾸 만지면 문제가 생겨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감재를 올리고 알코올 솜으로 또 볼록 같은 걸 닦다 보니까 전혀 안 닦여 나가던 부분이 닦여 나가서 조금은 난감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만지고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티커 같은 거를 모아 두는 걸 상당히 선호하는데 때마침 스페이스 셔틀과 관계된 스티커들이 조금 있어서 붙일 만한 걸 붙이거나 아니면 함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계에 있는 것들만 조금 꺼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션이 13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퇴역 비행을 한 느낌으로 제가 이번에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웨더링도 넣고 했는데 그 과정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현용 전투기라든지 그런 기체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했을 건데 아무래도 좀 스케일이 작은 또 우주 왕복선이기 때문에 그냥 볼만한 수준에서 무광 마감할 부분, 유광 마감할 부분 정도의 차이 그리고 워싱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인기도 없어서 만드는 재미도 없었는데 또 완성을 하고 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